자, 2012년도 3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리딩의 4강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 이제 파트 5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멘붕 상태가 아니길 바랍니다. 멘탈 붕괴, 제가 최근에 배운 그런 말이에요. 자, 멘붕되지 마시고, 자, 기분 좋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ABC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이건 품사 문제인데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통적인 품사 문제는 아니죠. 정통적인 품사 문제는 어미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뭐 부사 이렇게 이제 가리는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가 자, 동사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열려 있는데 to 이해하기 위해서 열려 있고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열려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겠어요. 자, 품사 문제는 품사 문제인데 어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정답을 여러분들이 D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없이도 답을 낼 수가 있는 문제네요. 참고로 전치사와 접속사는 둘 다 연결 품사라고 하죠. 누군가와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although와 even though는 둘 다 접속사기 때문에 연결 품사에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죠. 자, 그런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만 와 있는 상황에서는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날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뭐죠? 단어를 보시면 품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뜻은 똑같지만 despite 있죠, 그렇죠? 자, 이것과 in spite of도 있습니다. 그런데 despite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좀 적어봤는데 자, 저 아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가 가능하지만 although와 even though는 그러니까 완전 동의어는 아닌 것이죠. 누구누구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간단하게 정해봤고요. 뭐 참고로 이 however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나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덩어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정답 D번이고요. 자, 고객 그 서비스 라인이에요. 여기서 라인은 폰 라인을 말하겠죠. 자, 그런 폰 라인이 오픈됐는데 전화 받기 위해서 오픈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매일 받는 겁니다. 언제 빼고? 자, 바로 Federal Holidays, 연방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로 합시다. National Holidays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except는 예외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every 다음에는 except가 잘 나와요. 뭐뭐 빼고 전부 다. all이나 every 다음에 except가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묶음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2번. 32번은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인데 요거는 지금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에요.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to 이해하는 것이 뭐뭐다 이런 얘기인데 어떠어떠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가 안 된다? advantages, advantage, advanta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vantage를 동사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지금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to 이해하는 것이 이롭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정답은 D번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비동사 이하에 이제 보호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토익에 상당히 자주 출연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거의 90% 이상은 형용사 보호가 정답입니다. 물론 명사 보호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주어와 동격의 관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주어와 동격의 관계일 때 자, 바로 명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 정답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상태? 바로 to submit your reimbursement request before the deadline. 자,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되기 전에 환급의 그런 요청을 갖다가 제출하는 그런 그 행위가 자, 이득은 아니죠. 이것은 자,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됐죠? 이로운 상태이다. 그래서 투이하를 하는 것이 이로운 그런 상태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as 이하를 보시면 자, your request will be processed first. 그 이유네요. 여기는 지금 때문에로 번역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뭐가요? 당신의 요청이 처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데드라인 이전에 제출을 하는 것이 자,
자, 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는 명사보다 이로운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 advantageous로 정답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진주어, 가주어 사이에 비동사 이하의 보호를 찾는 유형 132번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33번이고요.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circumstances는 환경, 여건의 뜻이죠. qualifications는 자격, 요건의 뜻입니다. 자, 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토익에서는 classifications는 분류의 뜻이고 instances는 사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considering, 자, unexpected, 예상치 않았던 뭐뭐뭐를 고려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지금 접속사 when 정도를 생략하고 자, 지금 주어를 생략하고 나타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고려했을 때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jazz performance group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재즈 그룹이 어떻게 됐습니까? compelled. 자, compel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다, 강요하다의 뜻이죠. 강요받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했어요? 연기해야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요? 콘서트를. 내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콘서트를 내일 어떻게? 연기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자, 바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여건들을 갖다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도록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여건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그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when이나 if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A번에 답 쓰시는데 커다랗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합니다. 30번대로 넘어오게 되면 어휘 문제가 조금 많아지는데 어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유사한 어휘들을 구별하는 유형이 있고요. 자, 그건 답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비록 쉬운 단어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어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단어의 뉘앙스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단지 ABCD의 그냥 뜻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ABCD에 모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죠. 고수로 갈수록 점점 뭐가 더 어려워요? 바로 유사어휘를 구분하는 게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점수대가 좀 높은 학생들은 어휘 개수가 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뒤로 가서 이제 조금 좀 이제 선택지 구성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단어로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압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34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complete가 형용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명사를 보시면 A번 아니면 여러분들 자, D번에다가 답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professio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한번 보셨는데 형용사로 나왔어요. 그때도. 그런데 professional은 조심하세요.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 전문가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he's a professional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전문가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B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형용사로 보고 지우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정답 확인을 우리가 안 했으니까 B가 답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만약에 B가 답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아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게 평상시의 연습 과정의 목표예요. 알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라따 옛날에 하던 곤잘레스가 있었죠. 곤잘레스가 알려져 있어요.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완전한 뭐뭐뭐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할 때? 바로 deal with는 다루다의 뜻이죠. 뭘 다룹니까? 자, most offensive client입니다. 공격적인 클라이언트를 다룰 때, 자, 조차도 이런 얘기죠. 공격적인 클라이언트를 다룰 때조차도 완전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할까요? 자를 따져보시면 이 사람이
완전한 professionalism. 됐어요? 자, 전문가 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유명하다는 거예요. 자, profession은 직업의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완전한 직업 때문에 안 되죠? when 이하했을 때도 완전한 그런 직업 정신. 됐어요?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의 내용을 고려를 해보시면 유사한 명사들이 3개가 나와 있지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D번입니다. 자, 35번 갑시다. 35번은 assemble부터 시작해서 organize까지 ABCD의 동사가 뜻이 달라요. assemble은 모으다, 조립하다의 뜻이죠. mandate 같은 단어는 토익에서 그다지 아주 자주 다루었던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 차례 정답으로 등장은 한 바가 있습니다. mandate는 이제 명령하다와 권한을 주다의 뜻이 2개가 있는데 명령하다. 권한을 주다는 쓰지 않을게요. 자,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그건 쓰지 않을 테니까 누구누구에게 권한을 주다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령하다일 때 주어가 주로 뭐가 나오냐면 주로 이제 법령 따위, 규정 따위가 주어로 제시돼요. 알겠죠? 내가 명령했다라고 하면 I ordered 같은 단어를 주로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법령이나 규정 따위가 뭐뭇하도록 요구하고 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mandate를 쓰는 것이고요. mandate는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명령의 뜻과 권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둘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B번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investigate도 뭐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는 동사죠. 조사하다의 뜻. organize도 물론 자주 다룹니다. 자, 그래서 조직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가 다 동사고 뜻이 다르니까 어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해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구조를 바탕으로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오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New Federal Regulations. 그래서 새로운 그 연방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연방법이 어떻게 된다? that 이하를 이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assembly line worker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assembly line workers는 assembly가 조립의 뜻이 있으니까 조립 라인의 직원들이 받는다. 뭐를? 자, 바로 15분간의 브레이크를 갖다가 자, 얼마에 대해서 매 4시간의 작업에 대해서 15분의 휴식을 갖다가 얻고 받도록 어떻게 요구하고 있다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뭐 지금 수집한다라든가 조사한다라든가 조직한다는 말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B번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A, B, C, D의 선택지가 유사해서 뭔가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B번의 뜻이 여러분께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면 뭐 충분히 이제 맞출 수가 있었고 오히려 솔루션도 간단할 수 있어요. 저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그 mandate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mandatory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자, 그것은 mandatory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의무적인이라고 하는 자, 꼭 해야 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로 mandatory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서 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135번까지 이제 또 5문제가 끝났어요. 자, 하나씩 계단을 잘 오르고 있으시리라 자, 그렇게 믿습니다. 자, 잠시 화면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모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 이제 글로벌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랭귀지로서 영어를 쓰는 데는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혹은 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단순한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렵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만큼 어법이 쉬운 언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예외가 굉장히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문장의 룰 자체나 어순 자체는 꽉 짜여져 있고 그 룰대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조금만 해보면 되니까 뭐랄까요? 도전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그 영어가 또 바다라면 이 토익은 여러분들 실개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안에서도 지금 분명히 영역이 정해진 거죠. 비즈니스라든가 일상생활에 실용용어로 딱 지금 제한이 주어져 있고 그 실용용어에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은 표현들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휘 개수도 왕창 적고요. 어법도 자, 완전히 스탠다드한 것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소화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 예상문제 프로젝트강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근사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3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보니까 A, B, C, D의 선택지가 어때요? 품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단서가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have to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자, must와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사 원형이 아닌 것을 지우고 나면 이거 지금 놀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be postponed와 postpone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동이 답이냐 수동이 답이냐가 논점이라는 얘기인데요. postpone은 무엇을 연기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타동사인데 이 아이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due to 뭐뭐 때문에지 이게 뭐뭐를은 아니잖아. 자, 목적어가 없으면 당연히 수동이 답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혀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B번에도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쉽게 B번으로 고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 하나가 끝났죠. 자, 그것이 오늘 늦게 발표됐는데요.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짜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A로 그냥 놓고 보면 얼마나 쉬워요. 다만 A 안에는 또 주어 동사의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길다고 해서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돼야만 된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forecast 때문에, 예보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의 예보입니까? 바로 2feet 이상, 그러니까 60cm 정도의 눈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라 그랬죠. 60cm 이상의 눈에 대한 예보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어도 되는데 설명하는 오가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눈이 어떤 눈인데? 바로 오늘 밤에 오게 될 눈이란 얘기예요. 오늘 밤에 오게 될 60cm 이상의 눈에 대한 예보 때문에 파티가 어떻게 됐다? 연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늦게 발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that ER을 딱 살펴보시면 party, 그죠? 그 다음에 be postponed. 나머지 다 수식어구들이에요, 지금. party인데 어떤 party냐. 그 다음에 연기되는데 왜 연기되느냐. 자, 바로 예보는 예보인데 어떤 예보냐.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냐. 두 단어 이상은 다 뒤에서 수식하는 이런 원리지요.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조차도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임무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공유는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없이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걸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영어라고 하는 그런 학문 중에서 한 분야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익이? 그러니까 자, 아주 수고롭지 않게 수월하게 너 오늘 아침 먹었니? 배불러?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착오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하나하나를 챙겨내 보세요. 그러면 알고 보면 몇 개 안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7번. steadily 부터 quietly까지 다 부사예요. 부사 어휘 문제도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매 회마다 출제가 되죠. 자, steadily 꾸준하게, directly 직접, 그 다음에 cleverly는 영리하게, quietly는 조용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shirts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shirts예요? 라이저가 제일 좋아하는 shirts래요. 그리고 여행용 shirts랍니다. 복합명사네요.
자,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파켓을 갖고 있어요. 어떤 파켓일까요? 숨겨진 파켓인데요. 안 보이는 파켓인가 봐요. 어떻게 숨겨졌을까? 자, 근데 in which 이하를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이 위치가 바로 뭐예요? 자, 바로 hidden pocket이거든요. hidden pocket 안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뭐를? 패스포드를. 어떤 상태로? Free from pickpockets fing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ickpockets라고 하는 것이 소매치기예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겠죠. 소매치기의 손으로부터 자 패스포트가 프리하게끔 자유롭게끔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 안에서? 바로 이 안에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자 우리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를 것도 없어요. 자 그 사람이 그 소매치기의 손으로부터 패스포트를 갖다가 자유롭게끔 유지시키는 그런 파켓이에요. 이 파켓 안에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파켓이니까 자, 그 포켓은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자, 똑똑하고 영리하게 숨겨져 있겠죠.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을 C번에다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요 그 cleverly 같은 부사가 토익에서 정답이 돼본 적은 정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택지 중에서는 딱 맨 처음에 토익을 정말 한번 100회 이상 보신 분들은 대개 A 아니면 B가 답일 거라고 딱 이미 감을 잡고 이제 문제를 읽으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C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입견 가지는 게 또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선입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돼요. 토익 시험 많이 보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이렇게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디렉트리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뭐 이거 먼저 염두하시면서 읽으세요. 이런 게 바로 고득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피하셔야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물론 한 650점 정도 받으시려면 그렇게 자주 보이는 것들만 찍어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런데 그걸 요즘에 650점 갖고 안 되죠. 그죠? 어저께 제가 신문에서 본 그런 기사에 의하자면 그 S그룹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그룹은 토익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 그룹에 입사한 아이들의 토익 평균 점수는 860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L그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아요. 토익 요구 점수가. 그런데 실제로 입사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830점대가 된답니다. 그리고 제일 높았던 것은 그 항공사예요. 그죠? 그래서 K항공사.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던데요, 보니까.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입사하는 학생들의 이 토익 점수는 굉장히 그 취업에 커다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38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다 형용사예요. 이거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재밌네. 자, A번의 utmost는 뭐예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B번의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런 얘기고요. eventual은 최종적인 이런 얘기죠. eventually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니까. industrious는 부지런한의 뜻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누구랑 묶어서 답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 산업의라고 하는 industrial과 industrious는 항상 묶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니까 해석 가야겠죠?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자, 바로 리포트를 발견하게 될 건데 이 리포트가 어떤 그 리포트입니까? published by입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출판되는 거죠. 이 회사입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리포트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럼 보고서가 어떻습니까? Be the most blank report of its kind. of its kind는 여러분들 수고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 it's가 이제 선택지로 여러 번 토익에 나왔었습니다. 동종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종의 것들 중에서 어떻다? 자, 가장 괜찮은 그런 리포트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A번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자, 바로 utmost는 최상급이 없어요. highest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most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해석하시는 학생들이 꼭 A번은 왜 안 돼요? 라고 가지고 오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리포트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이런 얘기니까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뭐예요?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문제들이 굳이 따지면 이제 유사어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오답을 지워내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138번 마무리 짓고요. 39번입니다. Quite, so, very,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겠죠? 넷다 부사니까. 그런데 답이 4개야. 자, 보시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쳤어요. 자, 뭐 한 다음에 지쳤습니까? 바로 company retreat 이후에 지쳤어. 자, 지친 시기가 언젠지를 이렇게 수식하네요. 지친 시기가 언젠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거예요. 자, retreat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로 후퇴하다의 뜻입니다. 동사로. 명사로는 그래서 야유회 같은 거 있죠?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야, 지금. 자, 혹은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피정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막 하고 이렇게 수련 쌓는 그런 기간도 우리가 후퇴하는 기간, 그러니까 은둔해 있는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후퇴의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야유회로 보겠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회사 야유회를 갖다가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지쳤단 말이야. 자, 그래서 너무 지쳤어. 대단히 지쳤어. 꽤 지쳤어. 자, so에도 very의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뭐를? 그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it는 가짜 목적어입니다. 이놈이 진짜 목적어네.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자, 그래서 논의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간과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자, 뭐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는 so 아니에요? 그러면 so가 아니고 지금 대시 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이 quite이나 very나 to가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는 so가 연결돼야 맞아요. 그런데 앞쪽에 so가 한번 또 나오게 되면 물론 이곳의 so는 접속사 so고 여기에 so는 부사 so예요. 그렇긴 하지만 영어는 동어를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배워요, 우리? so that 꿈은 배우는 게 그래서 이 that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어. so that에서 that이 왜 중요하니? 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냥 so that을 그냥 외우래요. 그럼 소는 누가 키워?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왜 이 that이 중요하냐면요. so와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so 자리에 that을 쓰기 때문에 관용어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모두가 다 깔끔하게 되지만 자, 정답은 B로 가져야 맞아요. 알겠죠? 자,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인과관계의 접속사가 that으로 제시되고 앞쪽에 적절한 부사, 그죠? 상관관계에 있는 부사라고 합니다. 서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부사를 찾아라라고 하면 so를 잘 찾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오니까 드디어 조금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조금, 오케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으리라 보고요. 139번 마무리 짓고 140번 갑니다. 자, 이 녀석은 뭐예요? A번에 접속사, B번도 접속사, C번은 에이 이런 거 없지. so as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사를 수거로 만들어주는 애인데 지금 to가 없으면 이건 아예 안 될 거야 아마. 뒤로 가시면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absolutely necessary가 지금 형용사가 지금 뒤에 달려 있고 자, 그러면 이제 C번은 지웁시다. 그러면 지금 다 수상한 게 아니 주어 동사가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되네 슬슬. 다시 한번 자, absolutely necessary 앞에는 being이 생략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을 아시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접속사 다음에도 얼마든지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서 짜증나시나요? 짜증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분사구문의 경우에는 자, 접속사와 주어로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게 being이야.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와. 그럼 이 being도 생략해. 그리고 앞에 접속사는 다시 살렸어. 아니 이런 원리가 왜 안 되냐고. 맞죠? 네, 그래서 요거를 차분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일단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을 A나 B도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D번에 되는 품사가 뭐예요? 되는 전치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로 쓰이면 자, 뒤쪽에 이제 뭐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로 쓰이면 명사만 나와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품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뭐 때문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Danny 어떻게 했어요? 자, delegate. 자, delegate는 여러분들 명사로 대표다의 뜻이죠. 그래서 위임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을 누구누구에게 위임하다 이렇게 잘 써요. 딱 그렇게 나왔네요.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을 자, 팀 멤버들에게 위임을 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누가 됐었어요? 쏘었죠. 맞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될 거야? 관여하게 될 거야. involve는 포함시키다, 연루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여하게 될 거야. 관여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로지 어떤 때만? 자, only if. 그 다음에 it is absolutely necessary예요, 원래. 이 숨겨진 놈 때문에 어려운 건데 숨겨진 놈을 알면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생략, 요거 다 생략하고 요거를 빙으로 바꿨다가 빙 생략하고 앞쪽에 접속사를 다시 되살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어구 하나 드릴게요. if possible. 이런 거 들어봤죠? if possible. 가능하다면. 왜 없냐고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다음에.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 if it is possible 에서 똑같이 지금 형용사만 남은 거예요. 다시 오늘부로 자, 접속사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남으면 형용사만 남으면 그 앞에 주어 비동사 생략됐다. 자,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being이 생략된 거지만 자, 편의상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설명도 곁들여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only if예요.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면 자, 바로 연루가 되고 관여하게 될 것이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거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냥 대충 해석해봤더니 B가 답인 것 같아요. 도 물론 환영합니다. 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서 자, 140번 끝내겠습니다. delegates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면서 자, 4강 강의 끝내볼게요. 자, 수고하셨고 5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요.